효율적으로 사는 게 뭘까요? 저는 진짜 좀 약간 끊임없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삶이 좀 같으세요? 효율적인 삶. 지금 이미 전 충분히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딴 데 막 마음 두는 것도 없고 오늘 제가 요리해줄 손님은 조이입니다. 오늘은 조이를 위한 빠밥 빨간 맛 요리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메뉴는 브라타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깨끗이 씻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볼에 토마토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바질 페스토, 화이트 와인 식초, 올리브 오일을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벌써 맛있겠다. 접시에 버무린 토마토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브라타 치즈와 핑크페퍼를 위에 올립니다. 샐러드 소스는 발사믹을 이용해 만들어줄게요. 팬에 발사믹 식초와 설탕을 함께 넣고 살짝 걸쭉해질 때까지 졸입니다. 어우,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발사믹 소스를 올려주면 첫 번째 메뉴 완성이에요. 다음은 오늘의 메인 메뉴 에그인헬 샥슈카입니다. 우선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마늘은 편 썰어서 준비하고 양파, 파프리카, 청피망,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세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줍니다. 토마토홀은 잘 으깨어줍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 마늘, 파프리카, 청피망을 넣어 볶아줍니다. 소세지를 넣고 볶다가 썰어둔 토마토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여기에 오레가노, 케이준 시즈닝을 넣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으깬 토마토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고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예쁜 그릇에 있습니다. 5인분 같은데?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런 느낌인데? 계란을 깨트려 넣습니다. 우와, 얘 노른자 진짜 조그맣다. 대박. 여기에 치즈를 넣고 뚜껑을 덮어 약불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줍니다. 저는 술안을 만들어 함께 올려줬어요. 시계 장식. 바질과 올리브 오일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완성! 오늘의 요리 완성! 푸디의 요리 모음집.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안녕하세요. 우와. 와 대박. 푸디의 요리 모음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평소에 너무 만나뵙고 아, 싶었는데 진짜요? 네. 저도요. 정말 꿈 같네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떠셨어요? 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처음 뵙는 거는 괜찮을까 살짝 걱정했어요. 네, 저도 걱정했는데 네. 근데 편하게 네. 해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요리가 보시면 우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제가 우와. 만들었어요. 얘는 그 에그인헬이라고 많이들 해먹는 네. 음식인데 빨갛잖아요. 네. 빨간 맛. 아, 오늘의 테마 빨간 맛. 아 빨간 맛이구나. 네. 또 상징색이 초록색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랑 빨간색 좋아. 센스 있으시다. 나름 네, 생각을 함.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 먹을 브라타 네. 치즈 토마토 샐러드.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무슨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예뻐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해봐요. 네. 바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먹으면서 얘기해도 돼서. 너무 좋은 방송이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다행이다.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요? 이게 따뜻하니까 더 맛있어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초면인데 네. 이 출연 제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혹시? 네. 저도 평소에 팬이어가지고. 저의 팬이라고요? 근데 지금 약간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맨날 들었던 그 노래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좀 설레요, 지금. 저도 설레요. 아니, 사실 이렇게까지 설렌 적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 레드벨벳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멤버셔가지고. 그 중에서 저요? 그럼요. 와! 그럼요. 섭외가 딱 됐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네. 너무 기뻤어요. 저도요. 이런 또 훈훈한 그림이. 되게 네일도 초록색으로. 네, 저 이번에 처음 솔로 나오는데 앨범 무드도 그렇고 제 상징색이 초록색이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한창 하시는 게 솔로 앨범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때요? 준비가 잘 돼가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엄청. 다른 앨범이랑 조금 다른 점은 리메이크 앨범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의 곡들을 한 6곡 정도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박혜경 선배님 안녕, 주댐무, 데이바이데이랑 그럴 때마다랑 좋을 텐데랑 난 권진아 선배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다 명곡들만 아주. 네, 진짜 이 곡들을 추리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곡이 다 추려져서 기대되는 점. 내가 혼자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거. 어쨌든 솔로를 준비하면은 이제 단체랑 다르게 이제 제 자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렇고 26살에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취향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한 거여서 약간 제 자식을 내보내는 느낌처럼 맞아요, 근데 진짜. 왜냐면 그냥 아예 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좋아야 이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뭔가 그게 보답이 되는 것 같고 되도록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항상 발매할 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대를 버리자. 항상 그런 마인드고 같이 고생한 팀들이랑 이걸 만들면서 후회가 없었다 하면은 저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사실 조이 씨 목소리로 부른다는데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조이 씨가 부르면은 좀 아련한 그 감성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이게 계속 막 칭찬만 하면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레드벨벳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부터도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사람 누구지? 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조이 씨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여자 아이돌 가수 중에 목소리가 가장 예쁘지 않는가. 옷구슬 같은 목소리. 아, 진짜요? 네. 몸둘 바를 모르게. 그래도 음색이 되게 돋보이는 가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 아니면 뭐 유지하기 위해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는 엄청 다양한 음악을 듣고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게 왜냐면 아이돌 그룹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습을 하는데 제 목소리 때문에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고 밝고 이런 노래는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파워풀하거나 가창력을 요하는 노래를 할 때 뭔가 목소리에서 한계를 느끼는 기분이 들어서 그걸 깨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제 목소리를 좀 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타고난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반전된 소리를 넣으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관리보다는 좀 더 목을 혹사시키면서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소리에 뭔가 힘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뭔가 뭐 예쁜 건 좋은데 목소리 예쁜 건 좋은데 너무 막 파워풀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디바들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싶으니까. 네, 머라이어 캐리. 근데 그런 목소리가 맞아요. 나오질 않으니까 네. 막 알리샤 키스 같이 되게 네. 허스키하고 되게 소울풀한 목소리로 내고 싶은데
내 목에선 절대 안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더 허스키해지려고 네. 막 쓰고 이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만 살려서 가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평소에 제 노래를 어떤 거를 좋아하셨어요? 잠수함 노래에 꽂혀가지고 진짜 맨날 들은 적 있거든요. 반복 재생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바람, 창문 열고 바람을 쐬면서 그 잠수함 노래를 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반복 재생해서 듣고 막 저희 팬분들한테도 추천해주고 그 작년 잠수함 한창 들을 때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시는 거 봤는데 그때 입은 옷이 너무 잘 어울리고 춤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금은 없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 너무 창피하다. 진짜. 아유, 참나.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흠 있는 모습. 흠이라기보다는 귀여운 느낌. 귀여운 느낌. 감사해요. 귀엽게 봐줘서. 안녕이도 좋아하고 한강도 음.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플레이리스트 해서 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진짜. 아 진짜 팬이에요. 나 울어. 꿈속을 걷는 느낌 같은 목소리.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네. 저 킬링 보이스 한 네. 거를 올리신 거를 네 맞아요. 제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캡처해서 막 카카오톡을 보내고 DM으로 보내고 이거 봤냐 막 어쩌죠. 왜냐면 아 진짜요? 주변에 팬들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특히 네. 힙합 R&B 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좋아해서. 아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덤덤 때였나? 그 인터뷰 중에 네. 저희 막 수록곡을 이렇게 막 집에서 네. 막 들으신다고 막 했던 인터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셨어요? 네. 어. 가까운 그런 분야가 아니었잖아요. 언니가 네. 하는 음악이랑 저희가 하는 음악이랑. 근데 저도 똑같이 너무 뭔가 새롭고 이렇게 좋게 들리나? 그러니까 새삼 저도 다시 저희 노래 들어보게 되고 하면서 저도 그때 언니한테 관심 갖고 더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완전 너무 둘만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팅하는 느낌처럼. 네. 땀이 엄청 나오죠. 네. 아유, 부끄러워. 이거 진짜. 원래 낯 많이 가리시죠? 네, 그게 고민이에요. 저도. 아 진짜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INFP 막 이런 MBTI. 뭐예요? 저 INFP. 저도. 진짜요? 네. 대박. 와. 전 그래서 지금 이 바이브가 좋아요. 오히려 좀 차분하고. 네, 차분하고 좀 더 깊게 대화할 수 있는 느낌이 좋아요. 다행이에요. 저도.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너무 차분한 거를 지루해하거나 이러면 어쩌지 했는데 진짜 아니에요. 똑같은 네. MBTI 제일 좋아요. 너무 진짜. 웃기다. INFP. 네, INFP. 네, 혹시 집순이에요? 완전 집중. 저도 집순이거든요. 네. 집에 계속 붙어 있는데 이 시간을 뭔가 좀 재밌게 보내야지 싶어서 저는 게임을 하게 됐거든요. 게임 좋아하세요? 네. 어떤 게임이요? 네. 젤다의 전설이라고 있어요. 젤다의 전설이요? 네. 그게 진짜 너무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번 빠지면 진짜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카트라이더를 3일을 밤새서 한 적이 있거든요. 잠을 아예 안 자고? 엄마 거 믹스 커피 몰래 먹으면서 방전을 놓치면 너무 열받아서 네. 3일을 밤을 새서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과연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까? 근데 제 성향을 깨닫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게 아니면 마음도 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도를 해볼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젤다의 전설. 그거 빠지면 큰일 나는데? 지금은 뭔가에 빠지고 싶어요, 또. 그러면 추천. 내가 왜 게임 추천을 하고 있지? 아니,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인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효율적으로 사는 게 뭘까요? 저는 진짜 좀 약간 끊임없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삶이신 것 같으세요? 효율적인 삶. 지금 이미 전 충분히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딴 데 막 마음 두는 것도 없고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밖에서 노는 거에 큰 의미를 못 두겠더라고요. 밖에서 논다고 해서 뭐 힐링이 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제 일에 관련된 것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이러다가 내가 지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 저를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긴 이렇게 계속 나를 채찍질하면서 살다가 내가 정작 너무 힘들어지면 누가 나를 맞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저도 너무 막 일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아무한테도 이거를 네. 위로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줬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버틸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앞서서 많이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을 보면은 많이 활동하신 분들, 계속 달려왔던 분들도 쉬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그렇게 네. 하지 맙시다. 네. 우리.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조이 씨는 뭔가 성숙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또래에 비해서 조금 성숙한 것 같다? 요즘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 요즘 네. 뭔가 생각이 네. 평소에 많을 것 같다. 아무 생각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살면서 어. 맨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진짜 저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는데 네. 멍 때리는 게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다른 생각이 갑자기 이제 네. 시작돼서 그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멍 진짜 잘 때린다고 하는데 막 그걸로 뭐 되게 저를 막 4차원처럼 보고 막 엉뚱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만큼 노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색깔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혼자 별 생각을 다 해요. 진짜 저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제작진인데 진짜 엄청 조용하시네요. 다른 방송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진짜 다 그 리액션을 엄청 이렇게 깔깔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정말 그러니까요. 거의 무슨 분위기? 인간극장 분위기? 거의 그 수준이어가지고 좀 조용하긴 해요. 나 자꾸 까먹어요 여기. 계신 네, 이렇게만 있는 느낌. 맞아. 배우 조이로서의 계획은 혹시? 이제 솔로 앨범 끝나고 네. 드라마 한 사람만이라고 꼭 음. 그 작품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와, 연기를 하면 어때요? 연기할 때랑 이제 네. 음악 활동할 때랑. 이거는 이제 최근에 든 생각인데 아웃풋이 다른 거지. 사실 사실 그 연기나 노래나 그 사용하는 소재는 같아요. 네, 제 안에서 사용하는 소재는 같고 이게 나오는 그 형태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와, 신기하다. 그래서 같은 소재. 작품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공부하는 중인데 이제 요즘 공부 중인 거는 보통 이제 캐릭터를 맡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캐릭터의 특징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뭐 인플루언서예요. 막 관종 인플루언서 하면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그 되게 막 화려하고 막 말투도 막 뭔가 사람들 되게 의식하고 보통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라는 사람 자체도 제 안에 진짜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막 그죠.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는 저도 있지만 얘 막 저희 맞아? 할 정도로 엄청 밝게 막 얘기하는 저도 있고 엄청 우울해하는 저도 있고 꼭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자라왔던 환경을 배경으로 계속 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그 인물이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 아직 그걸 저도 지금 공부 중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느낌들과 감정과 경험과 그다음
상상으로 해본 것들, 막 책이나 영화나 음악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정말 훌륭한 소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 자신한테 가장 관심이 많아요. 하긴 진짜 어떤 배역을 분석을 해서 이걸 나로 만들려면 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네. 진짜. 그러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시기겠어요. 감정 소모가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의 힘든 기억들까지 저는 그걸 다 끌어와서 그 느낌이 뭔지 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재밌지만 이게 와, 이 체력이나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점점 더 이렇게 내향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누구였더라? 어떤 배우분께서 되게 슬픈 일이 생겼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감정을 기억해서 나중에 작품을 할 때 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를 네. 어디서 봤거든요, TV에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과 그 느낀 순간들마다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너무 슬퍼서 울다가도 거울로 달려가서 이렇게 울고 있구나 막 이렇게 저장하듯이 그런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그 약간 눈물 셀카 비슷한 거. 맞아요. 좀 오글거려요.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만 보는. 맞아요. 찍진 않았죠? 찍진 않죠. 찍기까지는 약간. 그것까지는 내가 버틸 자신이 없는 거. 다시 볼 자신. 네. 근데 너무 재밌다, 얘기하는 거. 생각보다 제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니까요. 지금 이 차분한데 신나는 이 바이브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신나잖아요. 네, 저 지금 진짜 신나 있는 거예요. 우린 되게 재밌는데. 진짜. 오늘 어땠어요? 뭐 음식도 그렇고, 네? 뭐 자리도 그렇고.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잘 통해서 뭔가 인생의 조언을 들은 느낌도 들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앨범 대박! 네. 대박! 쑥스러워. 오늘 제가 요리해줄 오시죠, 손님은 오시죠. 창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어디서 먹어봐 이거. 이거 컬이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래봬도 저희 큰 누나세요. 큰 누나는 뭐야? 윌 누나. 진짜? 너가 몇 살 때였지, 그게? 저 19살. 밑에 네. 안경 같은 거 쓰고 네, 맞아요. 선글라스 같이 갑자기 잠깐. 근데 이거 진짜 컨텐츠란 생각이 안 든다. 그치? 한국 힙합에서 거의 최대 규모로 플렉스한 거거든요.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때요. 그래?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남들 신경 안 써야 되는 게 힙합 아티스트잖아요. 좋은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날리고 싶진 않았어.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내려가겠다. 진중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어디 가서는 이렇게 말 안 해. 여기가 약간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